저는 야외경영학과 2학번 민채이라고 합니다. 논제 4번 이중섭의 진정성과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주제 선정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자본의 흐름을 좀 공부하는 경영학과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서 일단 선정하게 되었고, 인물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이중섭은요, 일단 평안남도 출생이고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미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출생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생활하다가 저희가 광복 후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내랑 두 아들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고 이 좀 그리움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움이랑 이런 사랑이 좀 작품에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화가가 좀 유명해지게 되었고, 대표적인 작품은 황소랑 흰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편지화라는 건데요. 이 편지화가 좀 하나의 장르로 매긴된 이유가 이중섭이 아무래도 두 아들과 아내를 일본으로 보낸 후로 좀 그리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난민 생활을 떠돌아다니면서 좀 생기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은박지랑 편지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아내와 아들들에게 보내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처럼 태양권도 기뻐해주세요라든지 뒤에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빨리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팔아서 돈과 선물을 많이 사들고 갈 테니까 건강한 모습을 기다려주세요 라는 것을 보았면은 이중섭의 삶이 어느 정도 예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의 이중섭의 편지화에 대해서 논문한 게 있는데 그 이중섭이 그 꿈이야말로 이중섭에게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으며 꿈을 꾸는 순간이 행복한 현실이었다라고 이중섭의 편지화에 대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트렌드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트렌드 키워드는 원포인트 웍인데요. 이 원포인트 웍은 작은 변화 하나 그 하나에 집중한 꾸준히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이중섭의 또 편지화를 또 살펴보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전등을 밝히고 그림을 제작하고 있어요 라든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아모리는 온통 작품을 둘러싸여 온통 어지러운 방 한 구석에서 그대와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 나무 4인사의 성과를 얻을 때까지 그다지 말고 이겨냅시다 라고 보면서 이중섭이 뭐 성장이랑 진정성, 기록 이게 많은 요소를 많이 엿볼 수 있고요. 저만의 시각은요, 저는 이중섭이 화가가 사랑받은 이유가 사랑이랑 진정성, 보통이 좀 솔직하게 작품을 많이 드러냈고 그 감정이 많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사랑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학자가 에리 프롬인데요. 에리 프롬 사랑은 그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많이 싫어합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고향의 생명과 존재력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큰 환희를 느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구교환이 있는데 구교환이 밑에 보시면 신경 쓰이는 일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충분히 서사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좀 더 귀여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제 해명을 꼭 제가 좋아하는 밈인데 제가 좀 힘들 때마다 좀 약간 보는 밈이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마지막 종강심사를 하면은 저는 좀 어릴 때 그 정시를 좀 많이 준비했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안 해가지고 발표를 많이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발표를 많이 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다 느꼈고 그 팀원분들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말하는 것은 용기고 그 용기가 선물을 연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팀 스포츠과학과 양학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논지에서 홍정호 선수에 대한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 홍정호 선수를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호는 일단 출신은 제주고요. 저희 축구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고 개인 수상은 이렇게 많은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그 홍정호 선수가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홍정호 선수는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 유소년들의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에서는 프로까지 가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벽이 있어서 그 프로라는 벽을 깨기는 힘들다 하는데 홍정호 선수는 제주에서부터 자라서 조선대를 진학하고 프로까지 간 다음에 국가대표 무대까지 간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주 유소년 선수들에게 희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기부와 지역사회의 기회입니다. 홍정호 선수는 프로가 돼서도 고향을 죽지 않고 자신이 나왔던 목유에 발전기금을 투자하며 자신의 후배들이 자신처럼 멋진 선수가 되도록 많은 돈을 주었고 그 다음 자신이 살던 외도동 주민센터에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그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방비나 의료비 지원 등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소년 축구와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 기반의 육성입니다. 홍정호 선수는 프로생활 초반에도 그 제주도를 방문하여 여러 초등학교랑 그 학원 시설들 같은 데를 방문하여서 1대1 코치도 해주고 많은 유소년들에게 기본기와 패스, 프로 무대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코칭을 해주어서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것 같고 같은 소속팀에 있는 강상현 선수도 이쪽 홍정호 선수에게 가르침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렌드 키워드로 해석한 겁니다. 저는 ESG라는 트렌드 키워드로 이걸 해석해 봤는데요. ESG에서 E는 환경을 뜻하고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일단 맨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홍정호 선수로 인한 팬 유입이 증가하면서 저희의 친환경 경기장과 교통문화 확산에 촉진이 되어 지역 스포츠 사업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사회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축구 클리닉, 멘토링 참여를 하여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진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아까 말한 소속팀에 같이 있는 강상현 선수입니다. 다음은 지배구조입니다. 지역 사회와 구단의 연결 구조 강화, 선수 팬, 지역 사회 관계를 긍정적 구조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자신의 시각으로 분석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동기부여와 롤모델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보고 더 열심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 지역 유소년들에게 홍정호 선수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생각해서 더 뜻깊었고 기부와 지역 사회로 여러 구단을 붙이고 연고지 팀을 지역 사람들을 제주 지역으로 끌고 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감 성찰입니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매주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서로 경청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피드백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던 주제가 아닌 동의하지 않던 그런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고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남은 학교 생활 속 발표 상황이나 사회에 나가 발표할 일이 생긴다면 이전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팀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속 제주 진상품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특산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밀각. 감귤, 말, 전복 같은 특산물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자원들은 단순한 지역 특산물이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 넘게 왕실에 바쳐진 국가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첫째, 진상제도가 무엇인지, 둘째, 왜 제주가 특히 중요한 진상품 지역이었는지, 셋째, 이 구조가 오늘날 제주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상품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상은 흔히 곡물과 혼동되지만 두 제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곡물이 일반적인 조세라면
진사는 각 지역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 품질 수산물을 엄선해 왕실과 중앙관청에 별도로 바치는 체계입니다. 왕실의 생활, 국가 일에, 군사력 외교 등 국가 핵심 기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가 특별했을까요? 이에 대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환경의 차이입니다. 제주는 한반도 본토와 기후 지형이 달라 말, 감귤, 해산물, 만대성 약재처럼 육지에서 어려운 자원을 생산했습니다. 둘째, 국가가 꼭 필요로 한 품목의 상당수가 제주에만 존재했습니다. 군사에 필요한 말, 왕실 소비 의뢰가 필요한 감귤, 전목과 미역, 그리고 약재들의 상당수가 제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지리적 고립성입니다.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진상 품목의 생산과 선별, 운송을 중앙이 직접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와 방어사가 진상품 관리의 핵심 책임자로 지정되고 행정구조 역시 진상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록 지리지에도 감귤 실종, 약재 28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에 제주가 전국적으로도 조선 왕실 의학 체계를 뒷받침한 핵심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상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사회는 제주에서 한양까지는 직선거리로 450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먼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 진상품 대부분은 가공과 포장을 결합한 상태로 운송되었습니다. 전복은 건 전복으로 말려 장기 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했고, 미역과 해조류는 건조고 다발로 묶어 실었습니다. 감귤은 품종별로 엄격하게 선발하여 상자 단위로 포장했고, 말은 현지에서 선발과 표기 조련을 거친 뒤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주 백성과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감귤 재배, 전복 채취, 말 반목은 모두 마을 단위의 조직적 노동을 필요로 했고, 진상 시기가 다가오면 지역 생산과 노동 우선순위가 중앙 요구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말, 감귤, 해산물 같은 특정 산업의 비중이 커졌고, 행정적으로는 제주 목사 중앙 파견 간의 관할이 강화되었으며,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는 진상 품목을 중심으로 배절 노동과 마을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상 체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핵심 자원, 조선의 군사, 왕실 생활, 의례, 의학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구조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조선시대 진상품이던 말, 감귤, 전복, 약재 같은 지원들이 오늘날에도 제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어묵은 청정 제주산 생선을 이용한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로 고급 호텔과 관광 산업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주 후구는 조선 왕실 진상품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명품 육류 브랜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귤메달은 제주 공기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SNS,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강성찰인데요. 저는 이 김광과 소통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발표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발표하다 실수하더라도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시의성 높은 주제를 탐색하고 정보를 습득 가능한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동시에 위해서